자, 국내로 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지금 김건희 씨는 입원을 했고 그의 와병은 지금 어떤 상태로 기자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는 실제로 우울증이 맞고 원래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 개인 지병을 이런 식으로 공개도 되는 건지도 좀 잘 의아하긴 한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짜로 특검을 대비해서 입원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말을 역으로 그럼 이해하면 그러면 특검도 출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평상시 있었던 지병이고 지금 잠깐 심각해져서 병원을 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관리한 다음에 특검 출석해서 충분히 할 것들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면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병실에 가가지고는 특검이 이제 수사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이것이 김건희 씨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특혜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의 지병이 있다는 거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입원을 하게 된 경위나 날짜를 보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외래 진료를 처음 받은 날짜가 13일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목요일에 그 예를 들면 각 당에서 특검 후보를 대통령실에 추천을 하고 그날 밤 늦게 자정 무렵에 특검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그 이튿날 가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는 게 알려진 다음에 결국은 특검이 완비됐다라는 것은 수사가 곧 착수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하필이면 그런 날에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한 경위가 좀 이상하고 그 입원한 당일 같은 경우에도 해석이 분분한 게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3차 소환 통보를 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피의자로. 그 얘기는 뭐냐면은 3번 안 나오면 체포영장 할 수 있겠다는 게 공식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 수사도 회피하고 특검은 받기도 전부터 엄살을 떠는 게 아니냐. 결국은 김건희의 병명이라는 것이 특검 수사 뭐 그 증후군 뭐 이런 것들이 공포증 아니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녀의 행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고 미묘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나오지만 이분이 그냥 우울증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종다기하게 국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특히 이제 공천에 개입한, 그리고 막 전화도 하잖아요. 그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르라고 명태균 했어요. 씨한테? 명태균 씨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면 그 김상민 검사, 김상민 검사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국정원으로 미르라고 한 거 아니에요? 미인설관했다라는 거죠. 넣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사적으로 공공의 영역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론 뭐 우울증 환자의 어떤 상태가 늘 뭐 우울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심각해지는 게 지금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통상은 뭐 빠른 쾌를 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교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6월 16일에 더 팩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특검 앞둔 김건희 서울 아산병원 입원. 우리 애는 1년 기다렸는데 이런 식입니다. 지금 특히나 의료 대란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병원 진료는 그러니까 입원은커녕 진료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진료받고 입원까지 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좀 취재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야기를 멘트를 땄더라고요. 이런 건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굉장히 특혜받고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수사를 이제 밑장 빼려고 하는 꼼수다라고 보이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로 공교로운 게 어제는 또 심지어 지금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음성 파일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들이 단순하게 뭐 명태균 뭐 그리고는 뭐 주가 조작 디올백 이게 하나가 아니라 정말 공세적으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를 국정원장 법률특보에 임명한 거는 할 때부터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일단은 검찰 출신의 김남우 기소실장이 먼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위인설관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리를 왜 만들었냐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러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갔으면 적임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은 검찰의 직역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공안 검사가 가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김상민은 공안 검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왜 갔는가라는, 여기도 특수부 검사죠. 그렇죠. 특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이 왜 갔는가를 탐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조국 일과 웅둥학원 채용 비리 사건을 김상민 검사가 그때 했던 겁니다. 2019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조국과 일전을 치르게 되면서 뭔가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자기 일을 수화해서 잘 수행해 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혹은 이제 선물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공천을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국정원의 요직이라고 하시는 법률특보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상황까지 되느냐.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김상민이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관계, 그 이상의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법리 구성이 분명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명태균 씨가 칠불사에 그 누굽니까 이준석 천하람 두 사람을 불러서 매화나무를 심게 된 게 사실은 김상민 때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원 의창구에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 김상민이 국회의원 되게 좀 도와줘라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에요. 김영선이가 경선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근데 김상민이 누군데 이 사람을 의창구에 꽂냐. 그리고 김영선을 빼서 김해 갑으로 가라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칠불사에서 모임 회동을 하고 돈 넣고 나무 심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 건데 이제 이런 방식의 계속 사적인 그 권력 남용이 상당했었다. 그리고 그 정점식 의원 빈소에서 정말 되게 웃기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상민이가 초임 때 부장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내가 지켜봤는데 일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서 어떤 일도 잘할 것이다. 만능맨이에요. 뭐든지 시키면 다 잘해.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도 보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제까지 진짜. 저희가 봤던 그 모든 것의 일관성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김건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 씨는 사실 김건희 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읊고 있는 존재로 보이는 지점도 꽤 크기 때문에 이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또 한 칸 나가는 얘기긴 한데 이제 이러저러한 사정을 보다 보니까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좀 재평가하게 되는 면모가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민정수석과 김건희가 지난해 7월에 이제 통화한 게 33분이나 두 차례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통화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간에 보면은 이원석 당시의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의 조사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권을 복원시켜달라 그런 요구를 했었죠. 거절을 당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쉽게 얘기해서 특혜 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에도 당시에 징계했어요. 출마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징계를 했는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고 윤석열이 센스 있고 일 잘하는 놈을 평가한 사람을 이렇게 징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사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특보로 간 상황이 더 이상한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징계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원석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검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거는 저 전직 검찰 출입 기자가 좀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비판이 빗발쳤어요. 저도 그때 모든 방송에 나가서 김상민 검사 비판을 했었는데 현직 검사 가운데 최초예요. 이 사람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그렇죠. 기자회견 아니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가 출마하겠다. 현직 검사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내가 총선에 출마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 불가의 영역인데 김상민은 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뒷배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무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있어서 이원석 총장은 그때 징계를 안 하면 이원석도 묶여서 같이 욕먹는 분위기예요. 너도 뒷배가 있지. 이렇게 비판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거고 결국에는 싹 다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주현 수석이 나타나면서 검찰이 일거에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소통 비화폰으로 소통하면서 도이치 사건도 싹 무혐의로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명품백 수사도 뭐 그렇게 무혐의로 정리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끝내 이제 비상계엄으로 새 나라를 만들려고 자기들이 작심을 했는데 결국 국민에 의해서 막힌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치부 기자 저 해석을 좀 해보자면 이제 그 전직 검찰 출신으로서 몰리는 분위기인데 이거 댓글창 안 좋을 것 같은데 여론이 저도 아닙니다.
이원석 총장이 그나마 버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의미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원석이 왜 버텼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의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친 한동훈과 친 윤석열의 갈등으로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외화돼서 그때 문자 주고받았던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이 물론 뭐 그러니까 명분은 한동훈이 더 가지고 실제로 그쪽이 맞는 말이긴 했지만 큰 전선에서의 세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도 그게 굉장히 친윤과 친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굉장히 잉태된 바가 있다라는 해석들이 꽤 있었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갈등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명태균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대선요? 네. 그 이유는 뭐냐? 검찰이 이제 한동훈에게 상당히 쏠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친윤 검사들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에는 친한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해주는데 여하튼 그 김진태 강원지사도 조사를 받았어요. 공천 개입 관련해서. 우후죽순 나오지 않겠습니까? 김은지 기자? 예, 사실 앞으로? 그 부분은 장윤성 기자가 취재를 명태균 씨를 가장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만 하더라도 수많고 그때 의혹이 나왔던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단체장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윤상현 의원이 왜 저런 식으로 갑자기 관저 앞에 달려가서 친윤 오브 친윤이 돼서 친윤 인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명태균을 때려야 뗄 수 없다라는 식의 해석들이 많은데요. 뭐 그런 윤상현 의원을 비롯 해가지고는 사실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죠. 뭔가 약간 신원 회복이 필요한 눈빛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얘기했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칸 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아닙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데 너무 궁금해진다.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오늘부터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줄줄이 불러서 내란 특검 그리고 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진도 이제 세게 나갈 것 같은데요.